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어제 개천절 휴일 잘 보내셨나요? 전 어제 부동산 뉴스는 못 읽었지만 어제 가서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한동안 못 찍었죠?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정도 편집돼서 넘어오면 그것도 오늘 내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겹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별개의 주제 뉴스들 몇 가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성남 구도심 주민 도시재생 대신 철거 후 재개발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사실 기사가 재개발 사업 재추진 관련된 내용인가 싶어서 기사를 꼽아봤는데 내용 읽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내용 보면 이거예요. 2030 성남시 기본계획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2020 성남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기본계획을 이렇게 인구 얼마 이상의 시장은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202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수정구 또는 이제 중원구 이렇게 여기 보면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IMF 시절이죠. 1998년도에 이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계획에 대한 밑그림 그리고 당시 주택공사들 끌어들여가지고 이 성남 구시가지 자체가 과거에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이 철거민들이 이주에 넘어오면서 이 주거 지역들을 이 주거 지역이 되었던 어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택들이 대부분 많이 노후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재개발할 거냐에 따라서 2010 이제 그 기본계획 수립해가 재개발 사업 추진하다가 이제 202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구역별로 추진하는데 보면 성남시는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지하철 8호선이 가는 길이 있고 그 북측 그다음 남측에서 수정구 밑에 쪽이 이제 중원구 이렇게 되는데 보면 이 수정구 쪽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의 재개발 구역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수정구 쪽 재개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아직 지금 초기 단계 신흥 2구역이나 산성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마무리가 됐고 단대구역은 시범 사업지였기 때문에 되게 끝났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기본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정비 예정 구역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안 가고 멈춰 있었던 지역이 있고요. 중원구는 이제 그 밑에 쪽 동네인데 지금 이 중원구 쪽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시공사까지 선정돼서 많이 간 지역들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본계획 수립만 이렇게 되어 있는 초기 단계 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더뎠기 때문에 이 성남시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갈 거냐의 문제인데 이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지만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던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은 우리 그냥 재개발할 거다. 철거 재개발 해달라는 목소리가 절반 이상 되니까 재개발 할끔 해달라는 거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들 지역에 당신들 이렇게 재개발 하라고 해놨더니 왜 빨리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부 직권 해제한 지역도 있고 재개발 예정 구역이었지만 해제했던 지역들도 있고 요번에 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뺄 때는 빼겠다. 이제 빼는 부분도 검토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성남시는 도시재생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동의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수진 1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동의 이만큼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거다. 그런 거죠. 자, 기사 조금 더 읽어볼게요. 경기 성남시가 향후 10년간 시행할 재건축 재개발 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노후 시가지 일대에서 재개발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 관계자는 오는 11월 기본계획 초안이 나오면 연내 공청회와 공람회 등을 거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 수립과 새 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동시에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자, 이 성남에 얼마 전에 재건축 관련해서도 많이 이슈가 있었죠. 도시정비 기본계획 재건축.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그거 때문에 공청회 하면서 또 시끌시끌했던 기억이 나네요. 같은 선상에서 재개발 쪽에도 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성남은 분당이라든가 판교는 다 아파트로 이제
신도시처럼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들은 없고요. 성남 안에서 재개발 이 기본계획 수립할 지역은 구성남 지역밖에 없는 거죠. 자, 구시가지에서는 이 10여 개 구역이 해당되는데 태평 1, 3구역, 신흥 1구역, 3구역, 수진 1구역, 금광 2구역, 중 2구역, 4구역, 은행 1구역, 상대원 3구역 등인데 이들 구역의 주민 과반수는 도시재생 대신에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주민들 인근의 이제 중개업소들은 전화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희망하지만 그러나 재개발 구역에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던 재개발 추진위원회 가칭 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는 아니에요. 얘는 구역 지정 원래 이제 이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엄밀히 말해서 50% 이상 동의받아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칭이라고 해서 그냥 주민들의 움직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재개발구역 지정 관련 주민 동의서 동의율이 70%를 넘었다. 이 동의율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돼야 되지만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야 되거든요. 면적 기준으로, 그 다음에 머리 숫자, 소유자 숫자 기준으로 해서도 동의율이 필요한데 넘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 열의가 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거다. 수진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요새 이제 집값들이 비싸지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던 시절에 재개발 사업에 좀 미온적이었던 거와 대비되게 아파트가 결국은 돼야지 집값이 좀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도시가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집 살기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을 이제 지금 주민들이 다시 인지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태평 1구역 주민 정모 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논쟁할 시간에 낙후 구시가지를 개발하면 기존 주민과 새 주택수에 모두 도움이 된다. 이 구성남 재개발 구역들은 전체적으로 재개발 구역들이 되게 커요. 제가 요 영상 끝에 지금 이 수정구, 그 다음에 중원구의 재개발 구역 현황 링크 5월달에 정리된 자료이긴 한데요. 이거 혹시 참고로 보실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성북구 얘기인데요. 성북구청에서 지금 이제 짓고 있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다가 신축 아파트의 주차장을 개방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구청장은 인허가권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를 내주는 사람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일종의 인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을 개방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일단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좀 볼게요.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성북구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 소유주는 최근 지하주차장 일부가 외부인에게 개방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게 총 가구수가 1091가구인데 주차장이 1311개 규모에서 주차 대수가 가구당 1.2대에 불과한데 이 가구당 1.2대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많은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파면 팔수록 지하를 깊이 파야 되는데 아파트 지을 때 지하를 2층 팔 거 3층, 4층 파잖아요.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깊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과거에 막 이 차 몇 대씩 있고 이럴 때는 진짜 고급 아파트 이런 데는 이 가구당 주차 대수가 2.5대, 3대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은 보통 보면 한 1.2대에서 1.5대 정도 그걸 벗어나진 않습니다. 1.2대에 불과한데 이 중에 180개를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양계약서에는 이 주차 대수 중에 이렇게 180개를 외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다 문의를 해봤더니 성북구청이 조합에다가 주차장 개방 협약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원래 이제 재개발 지역의 땅을 갖고 있었던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자긴 하지만 일반 분양계약자들은 이제 이 조합으로부터 건설회사로부터
이 분양대금을 내고 집을 공급받기로 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어지는 새 아파트의 소유자는 예, 그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근데 조합상대로 이 공급할 수 있도록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일반 분양 받은 우리한테는 동의도 없이 니들이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얘기고 뭐 조합 입장에서도 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조합이 선뜻 구청과 주차장 임대 협약을 맺을 수 없는 노릇인 이유가 뭐냐면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계약은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재개발 구역은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가 대표 회의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런 협약을 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없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 정할 때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주차장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성북구청이 사업시행 인가 조건으로서 이 내용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만 보면 안 걸었는데 지금 입주 앞두고 나서 내놔라 요청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사업시행 인가뿐만 아니라 준공하고 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런 인허가권도 구청이 일종의 인허가권들을 이 사업 정비사업 하는데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파워를 보이는 거죠. 성북구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들이 다가구 주택 밀집도에 있어서 주차 여건이 열악한 데다가 재정이 넉넉치 않아서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이 지역에 주차장을 따로 만들기 힘드니까 니네가 짓는 아파트 주차장 일부 내놔라. 여기뿐만 아니라 성북구에 지어지는 장이 1구역, 장이 5구역, 장이 뉴타운이죠. 이런 데에도 주차장 일부는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로 내놔라. 뭐 이제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구체적인 주차장 임대 계약은 입주자 대표회를 통해 체결하겠지만 조속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미리 재개발 조합과 협약을 맺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공동주택 개방 사업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보면 서울시에서 이런 외부에 공개가 되는 아파트의 이런 주민 공동시설들을 공개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 할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한다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큰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저는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요. 만약에 저희 아파트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절대 반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 만약에 동선이 구분된다던가 딱 정리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 열리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요새는 주차장들 다 지하에 짓잖아요. 그럼 지하 주차장 들어가기 위한 동선 확보를 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선 확보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차장 공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로비를 통해서 들어간다든가 외부인들이 이제 그런 동선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침해,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침해를 받게 되는 부분도 생길 거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금 세대당 1.2대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에서 1200대 지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1000세대에서 1200개인데 180개 가져가면 1대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차 공간이 되게 부족해져요. 그것도 되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개인적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큰 뜻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결국 인근의 다가구 밀집 지역도 이런 데는 도시재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 사업하고 자체적으로 재생 사업하라고 하면 그쪽에다 마련을 해줘야지. 힘들게 재개발 사업한 데다가 내놔라라고 요청하는 거는 이런 개념으로 재개발 사업 마무리한 지역들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예. 인허가권을 무기로 해서 강요한다거나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지어서 남아도는 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5대 1.7대 이 정도 해서 좀 아파트 주민들 쓰고 남을 만한 공간이 있고 동선 확보가 될 만큼 아예 그냥 그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그러니까 건축허가 하고서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 별도 외부인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따로 동선 이 계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빌려주기란 건 뭐 오케이, 아예 그냥
옆엔 도시 재생할 거고 주차장 남는 공간을 그렇게 더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주차장 더 지어지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만큼 주겠습니다 했다라고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주고받는 거니까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조합원들 또는 조합 또는 일반 분양 계약자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할 만한 사안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 검단 신도시 드디어 막 오른다. 연말까지 6천여 가구 분양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이기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가 동탄 신도시라든가 예, 이기 신도시들 공급 많이 됐는데 검단은 같이 이기 신도시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공급이 더뎠어요. 예, 근데 이제 자, 드디어 인천 검단 신도시가 1단계 분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검단 신도시인데 시도시? 오타네요. 예, 기사에서도 오타를 보네. 예, 7만 4천여 가구 일산 신도시급 규모인데 예, 이제 첫 공급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서울 광화문까지 1시간대, 마곡까지 30분대라고 하는데 이 밑에 기사 댓글 보니까 광화문까지 1시간대에서 웃습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항상 좀 이렇게 예, 약간 홍보 내용에는 약간 좀 거품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연말까지 중심 상업지구 인근에,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구 인근이라고 하면 제일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5개 단지 5,943가구, 약 6,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니까 검단 신도시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청라가기 전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 사업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 물량들은 요 1단계 구역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내 마지막 2기 신도시로 수년째 표류만 거듭했던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하는데 전체 74,735가구 규모의 일산 신도시급으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분양들이 많이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 1단계 구역 제일 메인 블럭이죠. 그리고 중앙에 보면 신설역이 2024년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호, 우미, 호반, 유승종합건설, 대방건설 등 보면 대략 한 1000세대에서 1500세대 사이 규모, 한 1200, 1452, 938,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승, 호반, 대방건설의 전용 84에서 107 사이니까 주로 한 30평형대 또는 40평형대까지 또는 29평형 이런 거 중심 물량들이 있고 11월 달에는 금호 우미가 전용 74, 84니까 29평 30평형, 35평형, 34평형 이 정도 물량들로 주로 공급이 되려나 보네요. 자, 이 검단 신도시 저는 한번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모델하우스 가고 싶어도 요새는 하도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좀 생각해보면 김포 한강 신도시 시범단지 분양하고 막 그럴 때 그래도 모델하우스 가보면 좀 한적하고 경기가 꺾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그때는 참 다니기 좋았는데 요새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사람 부대 끼고 이러다 보니까 안 가게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할 테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가서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읽으려고 하다 못 읽었던 기사들 중에 하나인데요. 대략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하거나 지금 검단 이 신도시 얘기도 했지만 택지지구들을 조성을 해서 공급하는데 이 택지 조성을 할 때 1인당 평균 1,135만 원에 이 분담금, 교통망 건설을 위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정부가 공공택지 교통망 건설을 위해서 분담금 25조 원을 걷고도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철, 도로 등 건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결국 이런 신도시 또는 택지 지구를 조성하는 이유는 결국 서울 안에 직장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서울의 집값이 부족한 게 서울 안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고 그걸 대체해주기 위해서 결국 신도시를 짓는 거고 택지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택지지구나 신도시 중에서도 자급자족형 신도시라 그래서 그 신도시 안에 또는 인근에 양질의 업무 시설들, 업무 지역들이 있는 지역들, 예를 들자면 판교 테크도 밸리 같은 경우 있겠죠. 그런 것들이 주변에 연결이 되면서 판교 아파트 가격들이 비싸고 분당도 가치가 재평가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자급자족 도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실 뭐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딱 규모가 요만큼인데 얼마나 좋은 회사들을 곳곳에 다 많이 끼겠어요. 서울 안에 밀집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상당수의 택지지구들 신도시들은 결국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베드타운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학군도 중요하고 살기 좋은 뭐 어떤 녹지 뭐 이런 환경이라든가 뭐 마트도 필요하고 뭐 교육도 필요하고 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먹고 사는 회사들로 출퇴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들이 잘 정비가 돼야 되는데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일부 걷긴 걷었으면서 실제로 신도시는 그래서 져놓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다. 광역교통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신도시들이 베드타운으로서 서울에 필요로 하는 주거를 채워주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을 개선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로 이 기사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홍준욱 박사님이 쓰신 글, 책에서도 보면 이제 그 책은 프랑스 탐방기라는 책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철도 교통망이 개선이 되면서부터 집값이 안정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엊그저께 그 구피생인 김민규 씨가 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 통근이란 말이 안 나와서 김민규 씨가 이 공항철도를 어제 탔더니 되게 빨리 가더라 그런 얘기를 자기 페이스북에 썼는데 지금 공항철도 속도가 평균 시속이 72km인데 일반적인 지하철 40km 노선보다 되게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항철도를 탔더니 서울역에서 DMC까지 9.5km 구간을 11분에 돌파하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조성하게 될 이 GTX 같은 경우는 평균 100km 내외를 계획 중이니 삼성 동탄의 40km 구간이 19분 걸리고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 9km 구간은 4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광역교통망을 잘 갖춰서 신도시들, 이기 신도시든 또는 기존의 택지지구들이든 이런 지역들을 잘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들 지역에 지어진 집들이 획기적으로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해주는 주거지역으로 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통근 시간이 1시간 줄어들게 되면 산책도 생기고 지금 막 오랫동안 차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1시간 줄면 왕복으로는 2시간 줄어드는 거고 삶에 굉장히 많은 시간 부분이 가정으로부터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 자체가 굉장히 복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근도 복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통근도 복지다라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서 굉장히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과거에 뭐 분당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게 처음 지어지는 시절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를 하면 당연히 안 나온다. 근데 지금 와서 조사한다고 하면 엄청 잘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복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조금 비용을 추가하더라도 이런 주요 주거 지역들을 연결하는 이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시설들은 어떤 복지 차원에서 조금 재원을 활용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주장으로 저는 읽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어디서 얼마 전에 부동산 뉴스 읽을 때 감정원 쪽에 누가 말씀을 하셨던가 아무튼 이 연구하시는 분께서 광역교통망을 확보를 해서 이 베드타운들을 연결을 해서 주거 수요를 분산해야 된다. 주거 수요 분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주장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 기사 조금 더 읽어보면 그래요. 수도권 공공택지 21곳 중에 계획된 철도망 27개 중에 계획대로 진행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고 사업이 재검토되거나 무산된 계획도 4개의 노선에 달했다. 라고 해서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망, 학교, 상가 등 인프라 시설은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선진국처럼 인프라 건설을 먼저 하거나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으로 택지 개발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요. 용산 전자상가 페스티벌을 내일 하고 모레, 서울시가 용산 와이밸리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용산 2018 용산이크 축제를 내일하고 모레 연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저께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어제도 다녀왔는데 용산 이 전자상가 원효전자타운 다녀왔는데 가서 뭐 요새 제가 꽂힌 게 있어가지고 제작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전자상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가보니까 이 용산 그 원효상가 6동에 가면 지금 이 용산전자 상상가라고 되어 있는 이 일종의 공유 오피스 같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생각보다 사람은 별로 없던데 아무튼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 공간하고 그 다음에 용산전자상가 제1공영주차장 여기는 이제 내일 언제부터더라? 내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제6회 드래곤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무슨 행사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는 관심 있었던 게 여기 보면 요거예요. 8비트 컴퓨터 특별전 뭐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라서 뭔 소린가 가서 시간 되면 좀 가서 볼까 합니다. 자, 아무튼 요 정자상가 페스티벌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